가지고 결론만 내기 아니라 같이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 되면 좋겠다.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번에 그 주제가 사회적 가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스마트 캠퍼스로의 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회적 가치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가치라는 것이 어떠한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어, 좋은 생각의 출발점입니다. 가치라는 게요. 그래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 충분한 가치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고요. 그건 데이터 좋다고 해서 뭐 데이터 나쁘다고 해서 가치 못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어떤 중요한 부분을 생각되겠습니다. 여러분 데이터 톤 예전에 그 수상한 작품들을 보면요. 현재 실현되지 않은 것들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언제 실현될지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한 것들이 있긴 한데, 꿈을 꿔야지 결국은 실현이 된다는 거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 시도해서, 나중에 언젠가는 될 거라 생각하고, 어, 시도해 보면 협력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한 예로 올해 그리고 작년에 그 모바일 학생증이 나왔었는데요. 그 모바일 학생증이 이제 2021년, 2022년에 나오긴 했지만 사실은 그 전에 2015년에 그 쿠폰이라는 앱을 통해서 학생회와 학생들 저희 정보처와 같이 해서 첫 시도를 해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꿔보면 그 작은 실천이라도 해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것이 내가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첫 출발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정보처에서 같이 함께하는 데이터 톤은 협력, 경쟁보다는 협력에 방점을 두고 같이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데이터 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를 해주신 우리 한종인 박사님, 윤병현 선생님, 그리고 우리 정보체의 데이터부 팀, 그리고 참여해주신 우리 학생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인사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설명에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데이터톤 2020년도 그리고 21년도 그리고 이번에 22년도까지 계속 함께 하고 있는 방금 말씀해 주신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사업들 같이 하고 있는 스마트 캠퍼스 구축팀의 연구교수 한정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톤 경진대 진행 및 주관을 맡은 데이터부 팀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윤병현이라고 합니다. 줌 주소가 잠깐 문제가 생겨서 혼동이 생기던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와 윤병현 선생님께서 오늘 이 데이터톤 온라인 설명회 같이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 데이터톤은 저희가 데이터 허브 팀에서 진행을 하는 이제 3회차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기준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혁신적으로 대학에 뭔가를 참여할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생성되게 되었습니다. 총 이때까지 올해가 3회이기 때문에 2회차 데이터톤이 진행이 됐고요. 한 100명 정도의 친구들이 서류까지 합치면 100명이 넘는 친구들이지만 실제적으로 데이터톤을 참여한 친구들은 약 100명 정도 진행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팀으로 따지면 22팀이 각각의 11팀, 11팀이 같이 참여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3회차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뜻깊고 이제 같이 하게 된 것들도 의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데이터 톤에 대한 내용은 저희 디지털 정보처 사이트의 뉴스레터를 통해서도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부터는 데이터 톤의 아이디어를 간략하게 이제 수상작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는 이제 동일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1차 심사에 대해서 채택을 하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고지를 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록 아이디어는 동일한데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쓰신다던가 혹은 죄송합니다. 새로운 데이터들을 쓰신다던가 새로운 분석 방법을 사용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 아이디어보다 업데이트된 그런 결과물을 제출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바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함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데이터 톤들이 어떤 아이디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먼저 2020년, 2021년 데이터통 대상을 받은 프로젝트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1회차 데이터톤에서 대상을 받은 팀은 고려대 캠퍼스 모빌리티 환경을 구축한 스마트 모빌리티 팀입니다. 통계학과, 심리학과 학부생들이 참여한 팀이고요. 일단 이 프로젝트는 캠퍼스 건물 데이터와 재학생의 수강 현황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전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이동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대상에 선정되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교내 데이터뿐만 아니라 뭐 셔틀버스라든지 인구 이동 데이터 같은 외부 데이터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순히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데이터를 수집한 것에 큰 의의를 둬서 그리고 서비스를 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어서 대상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2021년 데이터톤 대상작은 학생들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수강 과목을 추천받을 수 있는 과목 박사팀의 수강 추천 서비스입니다. 강의 계획서 데이터를 중심으로 워드투팩터와 같은 기법을 활용해서 교내 강의 및 K무크, 교재 추천 같은 서비스를 구현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또한 2020년 대상작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교내 데이터뿐만 아니라 K무크, 외부 강의 계획서 같은 그런 외부 데이터의 연계를 활발하게 사용해서 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최우수상 작품입니다. 저 슬라이드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2020년 최우수상 팀은 홍보와 관련된 스마트 배너 서비스를 구축한 KU 홍보지기 팀입니다. 추천 시스템을 활용해서 교내 스마트 배너 최적 입지 선정 및 홍보물 자동화 관리 시스템을 모바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팀입니다. 이 팀 또한 첫 번째는 외부 데이터를 활발하게 사용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었고 또한 그 외부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팀 자체적으로 조사한 데이터가 많았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스마트 캠퍼스라는 주제에 걸맞게 급변하는 것이 아닌 기존 캠퍼스의 자원을 활용하면서도 스마트 배너와 모바일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좀 더 학생들이 수요를 맞춰줄 수 있는 홍보물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2021년에 첫 번째 최우수상은 장학금 팀입니다. 이 팀은 장학금 자동 추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파편화되어 있는 장학금 관련 정보를 다 모으고 학생들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모아주고 또 뭐 닥투백이나 클러스터링 방법론을 활용해서 이런 추천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2020년 최우수상에는 SK 미래관 데이터를 활용해서 최적 학습 공간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구현한 팀이 받았습니다. 온도, 습도 등의 데이터와 안암동의 날씨 데이터를 따로 수집하여 학습 환경 지수로 따로 개량을 했다는 데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이 또한 단순히 분석에서 더 나아가서 각 층별 도면 위에 학습 환경 지수를 나타내고 또 학생들에게는 취향에 맞는 학습 공간, 주로 이제 미래관에 집중이 되어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을 서비스했다는 데 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21년의 최우수상에는 교내 공간을 추천 및 예약해주는 챗봇 구름보 서비스를 구현한 구해조름주 팀입니다. 여기는 컴퓨터학과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서 구현을 했는데 단순히 데이터톤 제공 데이터뿐만 아니라 각 건물 정보와 외부 교통 데이터 등을 적극적으로 조합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예를 들어서 강의실 정보 같은 거는 쉽게 접할 수 있지만 각 캠퍼스의 건물에 있는 라운지 데이터 같은 것들, 콘텐츠의 수라든지
창문의 유무라든지 뭐 에어컨 같은 것들은 쉽게 얻을 수가 없는 데이터인데 학생분들이 직접 조사를 하셔서 데이터를 시킨 데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뭐 잠재 요인 모델이나 텍스트 벡터 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활용한 추천 서비스를 구현했고 모바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챗봇 형식으로 서비스를 한 팀입니다. 네,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이제 보여졌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학교에 직접적으로 원하는 그런 필요나 수요를 저희도 확인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이번 2022년도에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여러분들도 확인하셨을 것 같아요. 사회적 가치라는 키워드가 추가적으로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기존에 여러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 수집을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서비스를 바탕으로 스마트 캠퍼스 구축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사회적 가치라는 키워드들이 들어갔는데요.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도 사회적 가치라는 키워드를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인문학과 쪽에 있는 학생들은 훨씬 더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다시 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때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조금 더 독창적이고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한 부분에서는 1차적인 서류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이 친구들이 아이디어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발전 가능성 부분들도 가장 첫 번째로 보는 아이디어의 제안서에서의 심사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윤병현 선생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셨던 기존 우수작의 대부분의 학생들 일부 거의 한 30% 이상의 학생들 팀이 학제간 코워크에 저희가 팀 빌딩을 시켜드린 팀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 학생들의 팀이 이루어져서 했던 팀들이 되려 솔직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얻어서 우수작까지 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제간 코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도 드릴 수 있는 만족도로 제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학제간 코워크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팀 빌딩을 통해서도 진행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 데이터2는 다른 공모전과 달리 2달 동안 매주 만나면서 이제 발전하는 그런 만남을 가집니다. 그를 통해서 다른 학과의 학생들이 어떠한 관점에서 아이디어를 바라보고 데이터 분석을 하는지 그리고 또 내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석하고 아이디어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이과적인 이제 데이터 처장님, 지금 우리 인사해주신 처장님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인문 캠퍼스적인 소비자적인 측면에서의 조업의 피드백도 받으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분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님들과 엔지니어님들의 데이터 허브 팀에서의 피드백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데이터톤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서포트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서울 캠퍼스의 학부, 대학생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데이터톤이 8월까지로 실제적으로는 진행이 되기 때문에 8월에 졸업하는 학생들까지 참여할 수 있고요. 휴학 및 수료생들도 참여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지난 학기에 졸업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참여가 불가능하고 세종 캠퍼스의 학생도 죄송하지만 참여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으니 이를 참고해서 팀원을 같이 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참여를 하셔도 좋고 팀을 꾸려서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팀의 아이디어도 나중에 저희가 팀 빌딩을 제안 드릴 수도 있고요. 개인의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대해서 어필을 해주시면 다른 팀에게 같이 좀 부합해서 같이 시너지를 할 수 있는 팀 빌딩도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서를 보시면 본인의 역량에 대해서 쓰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팀에서의 역량이 아니라 본인의 실제적인 역량에 대해서 좀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팀 빌딩에 참고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가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저희 공모전 포스터에도 쓰여져 있는 것 같이 사회적 가치는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좀 생각하는 그런 가치입니다. 기존에는 모든 사업이나 기업들 혹은 뭐 개인에 대해서도 평가를 할 때 이익이나 그 부분들이 이제 이윤으로 결국 어떻게 창출이 됐는지에 대한 가치가 가장 우선적이었다면 지금은 이뿐만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이나 이 이익을 통해서 공동체 발전에 어떻게 기여를 했는가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이를 중요시 여기는 것 또한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고려대학교 캠퍼스에서도 이제 단순히 여러분들을 교육시키고 뭔가 그런 좋은 인재상을 만들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주변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아우르는 공동의 상생을 중요시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어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캠퍼스의 사회적 가치를 바라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우리 프로그램에서 이번 연도의 가장 중요한 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키워드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일자리, 사회적 약자, 뭐 뒤쪽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UN에서도 SDG라는 것들 그리고 또 ESG라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가치들은 결국은 경제적 회계가 측정할 수 없는 공공의 이익이나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치들의 실현이 결국 공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키워드들이나 여러분들이 접했을 때 보면 우리는 데이터 톤인데 수치적으로 뭔가 환산할 수 있고 그것들 기대 효과를 바라보기에 조금 적합시키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회적 가치도 지표들이 많이 생성이 되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SVI 지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지표에는 뭐 매출 중심 지표를 조금 벗어나서 사회적 가치의 지향성이나 지역사회와의 협력성, 참여적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하는지 등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의 지표들을 만들어서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여러분들이 기대 효과들이나 내가 제공한 아이디어들이 결국은 우리의 학교의 사회적 가치를 어느 정도 높여줄 수 있을지를 측정하시는 데는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 사회적 가치라는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발전이나 우리의 체계와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개인적 발전을 함께 이룸으로 인해서 공동체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는 데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키워드들은 저희가 다양하게 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 이외에도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제공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채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참고로 관련된 아이디어들이 혹시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한정민 박사님께서 사회적 실현의 가치 실현에 대한 이론적인 측면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제부터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제로 스마트 캠퍼스와 데이터 분석을 결합한 구체적인 프로젝트 사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세대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관 하에 스마트 캠퍼스 챌린지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연세대와 신촌역 주변 지역사회 이동권 및 상권 활성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모빌리티를 공유교통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아직은 사업 계획 단계이긴 하지만 아이디어 차원에서 혹시 사회적 가치 실현과 데이터 분석을 같이 보고 싶으시면 도움이 되실 만한 프로젝트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캠퍼스 및 지역 데이터를 활용하고 학생 주도 리빙랩을 통한 데이터 수집 및 솔루션 도출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참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지역사회의 연계가 잘 되고 있어서 좋은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경희대학교 학부생팀의 저 다음 슬라이드를 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학부생팀의 장애인 콜택시 배차 알고리즘 개선 사례입니다. 당시 학부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팀에서 구현이 된 프로젝트인데요. 캠퍼스 및 주변 지역의 장애인 콜택시 배차 및 수요 데이터를 수집해서 새로운 배차 알고리즘을 제안한 프로젝트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CNN 기법을 활용해서 장애인 콜택시의 운영 패턴을 분석했고, 이를 통해 해당 지역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들의 대기 시간이 15% 줄어든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공공 데이터 공모전에서 수상한 만큼 사회적 가치 실현, 데이터 분석과 스마트 캠퍼스, 그리고 지역 사회 연계에 굉장히 충실한 프로젝트이며 이걸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고려대에도 장애인 콜택시 관련 서비스가 있는 만큼 아마 데이터도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아이디어를 짜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데이터톤에서 활용되는 데이터 설명입니다.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는 데이터는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IoT 센서 데이터입니다. SK미래관과 연구실 데이터에 IoT 센서 데이터가 제공이 되며 먼지, 습도, 문 열린 데이터, 움직임, 온도, 가스 누출 같은 기본적인 센서 데이터가 제공이 됩니다. 두 번째는 개설 과목 정보 데이터입니다. 강의 계획서, 그리고 연도, 학기, 이수, 구분 같은 기본적인 과목 데이터, 그리고 학점이라든지 과목면, 강의실 수강 인원 같은 인원 데이터가 제공이 되고요. 세 번째는 포털 관련 데이터입니다. 첫 번째는 일반 공지, 일반적인 모든 학사 관련 공지가 다 제공이 되고요. 두 번째는 장학금 공지 데이터도 따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네 번째는 경력개발센터의 취업 공지 데이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추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2021년 데이터톤에서 사용되었던 학생분들께서 수집해 주신 데이터도 제공이 되는데요. 일단 크게 총 4가지가 제공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장학금 공지사항 정리 데이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장학금 추천 서비스에서 사용했던 실제 데이터인데 장학금명, 요구 학점, 지원 가능 소득 분위, 금액 그런 것들이 다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동아리 수집 데이터입니다. 중앙 동아리 소개집에 들어가 있는 각 동아리에 대한 텍스트 데이터, 탐색 키워드, 학번 제한이라든지 동아리방 유무 같은 데이터도 따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고려대 인문캠 베리어 프리 관련 건물 데이터인데요. 이것 역시 학생들이 직접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입구 가용 여부, 엘리베이터, 역상암 출입구 가용 여부, 시작점, 위도, 경도, 흑점 위도 같은 학생들이 직접 수집한 데이터가 제공이 됩니다. 네 번째는 이 역시 아까 그 최우수상을 받은 프로젝트에 있었던 캠퍼스 라운지 데이터, 의자 및 테이블 수, 냉 난방 장치, 콘센트 수, 창문, 컴퓨터 정수기 같은 학생분들이 직접 수집하신 데이터가 같이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데이터의 경우에는 4가지 모두 작년 7월을 기준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약간의 수정이나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아이디어 확장을 위한 추가 데이터도 제공이 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저희 팀에서 협의를 해서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해보고 제공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톤 진행되면서 계속 요청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톤 시작 후에는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시고 몇 가지 지켜야 될 사항을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데이터톤에서 제공하는 모든 데이터의 경우에는 저작권이 저희한테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교내 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 데이터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 심사 기준의 데이터 활용성이라고 교내 데이터하고 외부 데이터를 얼마나 잘 연계했나 그 항목도 들어가기 때문에 외부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써주시면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몇 가지 데이터는 첫 번째, 공공 데이터라든지 대학 데이터의 경우에는 공공 데이터 포털,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빅데이터 캠퍼스 같은 곳에 여기 서울과 성북과 안양등 지역 관련된 좋은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그걸 좀 참고하시면 지역사회하고 연계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시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대학 관련 데이터가 필요하시면 다른 사이트도 많긴 하지만 일단 대학 알림이 데이터에 웬만한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개 데이터뿐만 아니라 직접 크롤링 하시거나 아니면 걸어 다니시면서 직접 수집한 데이터도 사용해 주시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데이터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회적 가치 실현과 데이터 분석을 함께한
그런 프로젝트를 좀 더 보고 싶으시다면 뭐 공간 빅데이터 표준 분석 모델, 우리 마을 가게 상권 분석 서비스, 스마트 치안 빅데이터 플랫폼, 뭐 공공 빅데이터 공모전에서 뽑힌 수상작들을 좀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힐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챌린지 사업이라든지 경희대 장애 콜택시 사례도 공공 빅데이터 공모전에서 나온 것인 만큼 해당 사례를 많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일단 데이터 설명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를 신청해 주시는 것은 데이터 제안서를 주실 때도 우선적으로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데이터를 먼저 이제 준비를 하는데 참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객체 데이터,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사람 중심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지 못하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저희가 학생을 중심으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릴 수가 없고요. 반면에 객체를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한 책에 대해서 책이 가지고 있는 대여 횟수 혹은 뭐 언제 들어왔고 그 책에 대한 정보, 목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외부 데이터를 사용하실 때는 크롤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작권이나 사용 허가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데이터라면 저희는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데이터 톤의 진행이 결국은 모집 마감은 6월 13일까지 이루어질 거고, 이를 통해서 참여자 선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에 대해서 아이디어에 대해서 얼마나 창의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를 얼마나 융합시켜서 진행을 하는지, 또 실제적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성은 얼마나 되는지, 또 실제적으로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실현성은 어떻게 되는지를 중심으로 선발을 하게 될 거고요. 이 과정에서 팀 빌딩이 필요하다거나 혹은 저희가 아이디어를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해준 친구들 가운데 이제 이 해당 아이디어에 대한 발전 가능성을 조금 더 제안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조금씩 기간이 짧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아무래도 대표자로 해주신 지원자의 유선상으로 우선은 연락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혹시 대표자가 수업 중이시거나 하셔서 통화가 조금 어렵다면 다음 순번의 친구들, 팀원들에게 연락을 드려서 이제 해당 부분에 대한 의사를 여쭤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참여자 선발이 진행이 되고 나면 이제 6월 넷째 주에는 OT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설명회에서 들으셨던 내용들도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중점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톤에서 어떤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될지, 혹은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팀 빌딩 같은 것들도 같이 제안을 더 추가적으로 드릴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반면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신 팀들 가운데 서로 소개를 받으시면서 팀 빌딩을 스스로 제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들이 이제 제공하셨던 아이디어들이 조금 소개가 될 거고요. 그를 통해서 팀 빌딩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들도 아마 제공이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7월부터 실제적으로 데이터 톤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지금 회차는 정확하게 제시를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참여하는 팀의 수에 따라서 7회가 될지 혹은 8회가 될지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데이터 톤은 여러분들의 발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약 15분 정도의 발제가 진행이 되고, 그래서 각 팀당 총 2회 정도의 발제를 진행하시게 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디벨롭 하시는 과정들을 소개를 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분석을 사용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해 주시고, EDA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피드백을 받으시기 위해서, 혹은 중간에 진행을 하시다가 조금 궁금한 점이나 막히시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공유도 가능하십니다.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특히 이때 다른 팀에서 이제 나의 팀의 발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팀에서 어떠한 아이디어의 발전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런 과정들도 잘 살펴보시고, 또 어떠한 분석 기법들을 사용하시는지도 서로 배우시고,
또 반면에 발제하는 방법들이나 또 저희들이 주는 피드백들도 다양하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는 나에 대한 기량이 발전될 수 있기를 저희는 원하고, 또 학과에서만 배웠던 그런 커리큘럼 중심의 이제 브레인스토밍이 아니라 여러 학과 애들의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하는 브레인스토밍으로 여러분들의 관점이 넓혀지기를 저희는 고대합니다. 이를 통해서 친구들의 나중에 이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는데요. 거기에서도 피드백을 보면 다른 팀에게서 받았던 그런 분석 기법들도 저희도 활용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났다라고 했던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친구들이 아이디어를 확장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극을 받아서 우리도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데이터를 추가적 분석 기법들을 알아봐서 공부하는 시간들도 되어서 좋았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또 기존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잘 몰랐던 부분들을 학생들이 또 답변을 해주는 그런 Q&A 시간들도 참 좋았다라고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런 학제 간의 융합, 그리고 친구들의 브레인스토밍, 발전, 이런 것들이 가장 우리 데이터톤의 주된 키워드고 우리가 원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이런 데이터톤이 끝나고 나면 이제 마지막 데이터톤의 회차를 중심으로 약 2주 뒤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시게 됩니다.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시면 첫 번째로는 과정을 통해서 1차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여러분들이 진행하셨던 총 7에서 8회차의 과정 동안 얼마나 발전을 하셨는지, 아이디어를 얼마나 더 체계적으로 구성을 하시게 됐는지, 그리고 저희 피드백 같은 것들을 반영을 하셔서 얼마나 확정 가능성이 조금 더 생기셨는지, 그리고 데이터 분석 기법들은 적극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실무진을 통해서 심사를 하게 될 거고요. 총 6팀이 선발이 됩니다. 그 팀은 9월 넷째 주 정도에, 이것도 예상입니다, 최종 심사를 거치게 되시는데요. 이때는 실무진이 아닌 새로운 교수님들께서, 저희 고대에 있는 교수님들께서 참여를 해주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 중심의 최종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1차 심사와는 달리 1차 심사가 과정에 대한 심사였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과정이 아닌 결과에 대한 심사를 보시는 것이 최종 심사이고, 이 최종 심사는 대면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앞으로의 코로나의 상황들이나 기타 생사의 진행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사전 공지할 예정입니다. 이때도 팀들의 각각의 6팀의 발제가 이루어질 거고, 이를 바탕으로 교수님들이 공통심사 분야와 그리고 개별로 각 교수님의 분야에 걸맞는 심사들로 개인 부분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결국 이래서 최종 심사 결과 발표는 10월 첫째 주를 예상하고 있고, 이를 통한 시상 및 기교과 활동 인증서 발급도 10월 초순이 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6월 넷째 주에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시작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는 저희가 첫 인사 같은 아이디어 공유 등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팀빌딩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리엔테이션 전에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온라인 설명회에서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팀 빌딩에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 단계에서도 제안을 드릴 수도 있고, 이제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제안을 드릴 수 있고요. 또 반대로 학생들이 직접 팀 빌딩을 제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엔테이션이 참 중요한, 여러분들이 학제 간 융합을 하실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이라고도 생각해 주셔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데이터톤의 과정은 블랙보드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블랙보드를 통해서 줌에 접속을 하시고, 블랙보드를 통해서 토론실이나 과제 제출 같은 것들도 모두 참여하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결과보고서 및 제출이나 시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결과보고서에 대한 심사 부분이나 2차 심사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 진행을
스킵하도록 하고요. 이 결과에 대한 시상으로 인해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은 대상은 1팀 200만 원, 그리고 최우수상은 2팀 120만 원, 그리고 우수상은 3팀 70만 원, 그리고 장려상은 제한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희가 00팀이라고 표기를 해 두었습니다. 개인 참여자, 그러니까 단독으로 팀을 꾸려 나가신 경우에는 시상 금액의 반액이 상금으로 지급이 될 수 있고요. 모든 팀은 비교과 활동 인증서를 제공받으실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약 7월에서 8월 2개월 동안에 비교과 활동 인증서가 제공이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데이터톤 저희 미팅에 성실에 참여하신 분들, 그래서 80% 이상 참여하신 분들에 한해서 제공을 해드릴 거고, 이를 통해서 데이터2의 출석 그리고 참여율이 평가가 되시고, 들어오셔서 이제 화면도 안 켜시고 서로 이제 서로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잠시 수업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냥 들어오기만 하셔서 이제 했던 것들이 참여율로 나중에 평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좀 질문을 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부재가 발생이 된다면 그것들은 출석으로 또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톤은 금요일 12시 지금 여러분들이 참여하신 이 시간을 기점으로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혹시나 1시부터 예를 들어서 그 계절학기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양해를 저희한테 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갑자기 몸이 아프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실 경우에는 수업과 동일합니다. 수업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증빙 자료를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출석들도 인정이 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도 30% 이상이 넘는 경우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인턴을 저희가 참여를 해야 돼서 이 데이터톤에 참석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라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비교과 활동 인증서는 아무래도 제공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을 기준으로 계속 참여를 해주신 분에 한해서는 또 비교과 활동 인증서가 제공이 될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개별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문의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타 이런 관련 모든 사항들은 디지털 정보처 홈페이지 내에 공모전에 관련된 설명들로 제공이 되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이제 살펴보신 다음에 기타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부서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자유롭게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혹시 개별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여기 쓰여져 있는 메일로 주셔도 좋고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도 추가 질문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따로 개별적으로 지금 발언하시는 질문이 없기 때문에 온라인 설명회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지금 45분이니까 약 1시까지는 이 미팅룸에 계속 운영진은 남아있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혹시 채팅으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장님께서 참여 지금 와주신 선생님 서로 학생들이 소개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리고 수민 학생이 말씀해 주신 질문을 우선적으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서를 제출할 때 내부 교내 수집 데이터를 이미 이루어진 상태여야만 할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아이디어 제안서기 때문에 계획이지만 여러분들이 계획 단계에서 데이터를 어떤 것들을 우선적으로 쓰실지는 계획 상태로서도 제출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답변이 되었을까요? 우선 데이터톤은 모든 사람들이 하시다 보시면 이제 디벨롭을 계속 하시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 제안서와는 다르게 추가적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데이터를 더 추가적으로 변경하는 과정들이 계속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욱 학생의 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제출하신 팀 혹은 팀끼리에도 저희가 팀 빌딩을 제안 드릴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한 팀은 분석에 대한 데이터 수집력이나 이런 기법들이 매우 아이디어적인 부분을 제안서에서 뛰어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어떤 팀은 아이디어가 너무 무궁무진한 반면 분석적인 면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두 팀에 대해서 팀 빌딩을 저희가 제안을 드릴 겁니다. 그때 이제 제안을 드렸을 때 수락을 하시면 한 팀이 되시는 거고요. 수락하지 않으면 뭐 예를 들어서 1차 심사에서 떨어질 수 있으시고요. 혹은 아니면 팀 빌딩 없이도 같이 이제 참여를 하시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저희가 의사를 여쭤볼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해당 지금 오늘 온라인 설명회에서 진행했던 이 저희 부분은 녹화본으로 여러분께 다시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같은 팀원들, 혹시 팀원을 꾸리고 싶은 친구들이랑 이 설명회를 같이 참여하지 못했다면 저희가 제출 기간까지는 녹화본을 공유할 예정이니 같이 공유하시면서 또 아이디어를 디벨롭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제안서를 쓰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 보시고 싶다면 또 데이터 허브 팀에 이 메일로 연락 주셔서 확인을 미리 하시는 것들도 방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공식적으로 온라인 설명회는 지금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친구도 혹시 질문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질문 언제든지 해주시고 자연스럽게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